안녕하세요. 6월 18일 오전 10시 코인 정보 EM 파 굿모닝 코인의 BJ 지호입니다. 저번 주 15일, 15일 방송이었죠. 15일 방송에 눌림목 뒤에, 눌림목 뒤에 반등하는 모습, 눌림목 뒤에 반등하는 모습으로 말씀드렸는데, 원래 금요일, 그러니까 15일 평균 시세 이상의 반등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저항대가 상당히 심한 모습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지금 꺾여 있다, 아니면 뭐 반등해 있다, 아닙니다. 지지라인 계속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근데 6월 달에 지금 뭐 전체적인 모습들이 2월, 4월 달 최저 지지라인을 횡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시세는 비트코인 15일 기준에서 전체적인 흐름 떨어져 있습니다. 716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 548만 500원 54만 8,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 585원대 거래되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 100만원 선 하향 돌파한 이후에 계속 저항대를 받고 있어요. 리플 같은 경우는 600원대 저항대를 받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5만원에서 60만원대 저항을 받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스 12,000원대 저항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11,460원 선 형성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11만원에서 12만원대 저항대가 계속 형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4,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이다 179원 선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90원에서 200원대 저항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트론 역시 지금 46원대 거래되고 있는데, 50원대 저항대, 51원대 저항대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지라인으로서 쉽게 깨지지 않는 구간이 60원대였는데 조금 더 하향 조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시 지금 29만 700원 선 거래되고 있는데요. 대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30만원대를 기준으로 타고 노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네로 13만 6,3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뉴이코노미 무브먼트 198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이코노미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 지지라인이 어디라고 정확하게 딱 짚어드리기가 힘들어요. 신규 코인인데다가 지금 거의 200원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때 매수세가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던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하향 돌파하는 모습도 계속 나오네요. 위협하는 모습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체인 3,319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폭 오르고 있죠. 소폭 오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주 15일 대비해서는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지금 3,000원대 기준으로 해서 뭐 마지노선이다 말들이 많지만, 지금 현재는 뭐 상태로 봤을 때는 지지와 저항이 계속 이제 형성되는 지지라인, 저가 매수 구간 아니면 저가 유입 구간을 잡아나가는 시즌, 즉 2편 기준으로 해서 몰리는, 삼선 1합에 대한 몰리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15,840원, 16,000원, 15,000원대가 거의 지지라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협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위협적이죠. 퀀텀 11,540원, 15일 기준으로 떨어지는 모습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12,000원대 저항대가 조금 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미세고 1090원, 마지노선이 만원 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 지지라인이 만원대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밑까지도 위협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서 금주까지. 제트캐시 20만 7,200원 선 거래되고 있는데요. 25만원대 저항대가 상당히 높아요. 25만원대 저항대 계속 부딪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향 돌파 시에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30만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모습들이 펼쳐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아이콘 2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진리카 93원, 100원 선, 지지라인이 100원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향 돌파를 했죠. 저번 주에. 계속 위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리카는 일단 100원 선을 밟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150원 선의 저항대 상당히 높아요. 150원대 저항대 좀 강한 편이죠. 진리카. 그리고 에너니티 2825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골드 35,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45,000원대가 마지노선이다, 4만원대가 마지노선이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는 건 이제 최저 지지라인이 4만원대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미 저번 주에 돌파하고, 저번 주까지는 좀 버티는 분위기였는데 위협하고 난 다음 하향 돌파해버리는 무서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제로엑스 883원대 거래되고 있는데요. 제로엑스도 신규 코인이다 보니까 신규 코인들은 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라인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요. 예. 최저지 하방으로의 방향성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가 맥시멈이다, 어느 정도가 미니멈이다라고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든 코인들입니다. 예. 좀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최소한 6개월에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갖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플랫폼에 대한 상용화, 즉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플랫폼을 갖다 지켜나가고 있는지, 그 발행, 코인 발행 회사가 플랫폼을 얼마나 지켜가는지에 대한 신뢰도죠. 신뢰도로 인해서 다시 재평가되고 난 다음에 분석이 돼야 정확한 분석 자료가 나옵니다. 지금 뭐 저희 자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한 열흘 정도? 열흘에서 20일 정도의 거래 유동량만 있어도 분석을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분석을 잡아내고 있지만 제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최소 3개월, 분기 6개월까지는 지켜봐야 이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기네 사업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스팀 1784원대 거래되고 있는데요. 하향되는 모습,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거 32,83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골렘 416원, 스트라티스 3,285원대 전체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82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H쉐어 6,13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루프링 407원, 엘프 755원, 미스릴 477원. 미스릴 같은 경우에도 500원대가 마지노선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최저 지지라인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하향 돌파하고 난 다음에 좀 이제 수요 자체가 많이 주춤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 1088원. 카이버 네트워크도 한참 신규 코인으로 나왔을 때 지지라인이 상당했었어요. 그리고 1500원대 지지라인이다, 1300원대 지지라인이다, 1200원대 지지라인, 말 많았죠. 채팅방도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규 코인들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 뭐 그런 내용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인 지지라인을 갖다 뭐 예측을 했는데 계속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만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심리적인 불안 상태가 많습니다. 에터스 1782원, 파워레저 283원, 기프터 172원, 모나코 5605원, 왁스 133원, 테넥스 675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하락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들인데, 이 떨어졌다는 기준이 전일 기준이냐, 전전일 기준이냐, 그 전 기준이냐, 아니면 내가 사고 난 다음에 기준이냐를 따졌을 때 일반적인 트레이드 분들은 다 거의 대부분 자기가 산 시점에 대한 하락폭을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보는 시점이, 제가 보는 관점, 보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죠. 관점의 시세가 되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떨어지는 모습이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일 궁금한 퀘스천이 달리는 구간들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예보를 해드리는 게 일일 예보만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분기나 아니면 뭐 1분기, 3개월치, 아니면 6개월치, 9개월치, 12개월치에 대한 분기 분석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뭐 일일 자료로만 일단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날의 변화도 맞추지 못하는 분기를 맞춘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검수 차원의 방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 자료 뭐 이엠팍 앱, 구글 플레이 들어가셔서 이엠팍 앱을 조회해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세계 모든 시세를 다 조회하실 수가 있고 보실 수가 있고, 마켓별, 거래소별, 거래소별 세계, 전 세계 거래소들 어떤 코인을 거래를 하는지 그 코인에 대한 전체적인 시세를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코인 거래 흐름 동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앱입니다. 그리고 저희 분석 자료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분석 자료를 재면 나머지 모든 것들, 시세를 보는 거, 뭐 분석을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 다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아야지만 코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뉴스, 이슈, 찌라시, 뭐 신규 코인들, 안 그래도 지금 주말에 몇 번을 만났는데 좀 분위기들이, 저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코인들, 신규 코인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그 채팅방들에 의해서 찌라시성으로 갖다 거의 뭐 다단계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건 이미 재작년부터 계속 형성되던 이제
마켓 시장의 영업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폰지 사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채팅방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받는 건 좋아요. 정보를 받으시고 좋은 자료도 그냥 견목을 늘리는데 사용하시는 데 좋은데 거기에 빠지셔서 휩쓸려 다니다 결국엔 운전수 역할로 전환했을 때 시체가 돼버리는, 손실을 보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모습들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코인 시장에 대한 플랫폼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코인 시장은 플랫폼 사업이라고 그래요. 일반 주식 시장은 기업이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받는 곳이고,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플랫폼 사업 계획만으로 코인을 개발하는 기술을 가지고 투자 유치를 하는 시장입니다. 즉, 한 단계 거쳐서 평가를 받는 시장이죠. 근데 주식시장과 많이 이제 비교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전혀 다르다는 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하고 완전 틀려요. 코인 시장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절대 분석이 불가능해요. 완전 별개의 시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엔 기업이 활성화되고 영업 실적이 나오고 그 운영되는 과정을 지켜본 후에 가치평가를 하는 거지만,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 가치평가예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야.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을 해. 너희들이 투자를 하겠니? 라는 방식의 투자 거래 시스템이에요. 틀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코인 마켓, 이 환전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제 결제 시스템 모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16년도를 거쳐서 17년도, 18년도 초에 빠르게 변화한 게 증권시장과 같은 거래시장으로 갖다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 준비는 물론 17년도 초부터 준비가 됐습니다. 이미 16년도 말부터는 거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15년도까지는 일반 해외 거래소나 아니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유가 환전 개념이었어요. 결제 시스템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보통 은행에서 송금을 하게 되면은 이 걸리는 시간과 딜레이 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빗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이트에 대한 결제였거든요. 보통 해외 사이트를 갖다 보고 싶어도 결제를 해야 되는 사이트들은, 유료화 사이트들은 연결이 돼서 호스팅 업체라든지 그런 거 갖다 결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돈을 넣어놓고 해외에서 다시 찾는다고 해도 이 순환이 되게 빠른 사이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근데 그거 가지고 있던, 거기에 담아있던 돈들이 증권거래 시스템, 즉 거래 시스템이 확장되면서 기하급수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몇백만 원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갑자기 뭐 몇십억, 몇백억의 자산으로 갖다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런 변화들이 뭐 지금에 와서는, 작년부터는 마케팅화돼서 이슈화돼서 뿌려지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신규 수요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거. 17년도 초까지만 해도 100만이 안 됐었어요. 거래자들이. 수요자분들도 마찬가지고 100만도 안 됐다고 알고 있어요. 17년도 중반 이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10월달 이후에는 갑자기 200만, 300만, 400만, 500만, 거의 뭐 주식 거래시장의 트레이더분들이 보통 한 600만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통계 분석 자료에 의하면 600만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7년도, 18년도 초에 540만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죠. 그런 수요가 급증하면서 17년도 말에 발생했던, 갑자기 뭐 리플 같은 경우도 5천원까지 쳐버리는, 거의 10배 가까이 되죠. 7배, 8배, 9배 막 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거래소별로. 수요가 아니라 그 공급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물량 유치를 하는 거예요. 일반 증권 거래 시스템하고는 틀립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인데, 만약에 그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12월 말에 오픈이 됐죠. 12월 말에 오픈이 돼서 쭉 거래가 됐었는데, 빗썸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제한이 돼 있었어요.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돼서 들어와서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비해서 수요층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했고, 업비트도 마찬가지.
수요자들이 빗썸에서 거래를 하다가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고 제한을 두니까 업비트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또 수요 물량을 늘리는, 그래서 전체 밸런스가, 국내에 있는 거래소의 전체 밸런스가 다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 영향이 김치 프리미엄이다 뭐다 하면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각국에 있는 시세에 영향을 줬던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다 뭐다 했지만 그 뒤에 주춤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미국 시세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햄버거 프리미엄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근데 크게 이슈가 안 됐죠. 왜일까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한국에서 올라가면은 김치 프리미엄이고 미국에서 올라가면은 햄버거 프리미엄이 아닌가요? 웃기는 거죠. 예. 이 자본시장의 이슈들은, 솔직히 저는 이슈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슈를 안 믿어요. 정보 자료에 대한 이슈들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혹해서 그래? 그래? 이런 이슈들은, 방송 이슈들은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기 위해서 뿌리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왜곡되는 것도 상당히 많죠. 방송 이슈 참 좋은 것도 많은데, 이 트레이딩을 하는 데에 대한 이제 관점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분석에 대해서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비슷해졌죠. 그러나 저희 나라 시세 약간 높이 올라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증권 시장과 코인 시장은 평가 분석 자체도 틀리고, 또 하나 거래 시스템도 틀리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나 아니면 Q&A 게시판이 있거든요. 예, 이엠팍 좋아하시면은 구글, 네이버, 그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이라든지 좋아하시면 다 나와요. 네이버 카페도 있고, 카페 Q&A 공간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다 자료로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구글 플레이 이엠팍 조회하시면 자동화 계산 앱과 그 다음에 세계 모든 시장, 마켓에 대한 통계 자료라든지 아니면 시세라든지 시세 자료라든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 무료입니다.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많이 도움 받아가시기 바래요. 지금 거래자분들도 좀 주말에 제가 만나봤다는 말씀 드렸는데, 좀 해외 시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으시더라고요. 예, 국내 시장이 지금 500만이 훨씬 넘은 540만 명의 트레이더 분들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솔직히 저는 이제 주식 거래를 하시는 연령대 분들이라 연령대가 높았습니다. 근데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시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말도 안 통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해외 거래소를 접근해서 거기서 거래를 하신다고요? 원화달러 어떻게 계산하시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다 알려준대요. 알려주는 거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이제 채팅방, 찌라시방, 그런 방에서 알려주고 모집을 해주는 형태. 그리고 또 폐쇄형 거래소, 폐쇄형 코인 거래소와 일반 코인 거래소의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다른 점은 그냥 폐쇄와 이 마케팅 라인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 라인의 차이고, 또 하나, 국내 거래소는 국내 합법적으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지만,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합법적으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업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단지 그 차이예요. 그러나 보안 시스템이 어느 쪽에 더 잘 되어 있느냐, 그거는 수요자분들, 사용하신 분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들어요. 그러나 거래 시스템은 똑같다는 사실. 폐쇄형 거래소나 일반 거래소나 똑같은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제한된 매진 물량과 매진 물량을 가지고 수요자들의 거래를 일으키는 P2P 방식의 거래 방식이라 얘기하죠. 일으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다르죠. 자,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거래소 시스템, 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분석 결과였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른 것들, 흐름 자체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목이 잘못돼가지고 잠깐 수정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지지와 저항의 심각한 갈등 구간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확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지라인이 어느 구간인가를 확인하는 모습들의 눌림목 구간으로 계속 예측이 되고 있어요. 좀 이제 장기적인 추세죠.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 강한 눌림목 뒤에는 항상 강한 반등이 있어요. 이 거래시장은 다 똑같습니다. 주식시장과.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방송 이후에 좀 더 떨어지는 716만 6천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업비트 716만 5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원 717만원 선 거래되고 있죠. 거래소별로 다 틀린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소별로 물량 유치를 하고 난 다음에 각기 다른 물량으로 수요자에게 거래를 일으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틀려요. 주식시장하고 완전 틀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는 이 코인 시장의 흐름을 갖다 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흐름 있잖아요. 그거 보기 위해서는 주식시장과 또 뗄 수가 없어요. 왜? 이 코인 시장 전체적인 흐름, 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랫폼 사업이잖아요. 이게 어디에 연결되느냐? IT 산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 방송도 보시면 뭐 IT 산업 분야의 뭐 발전 때문에 많은 뭐 실적들이 향상되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전문가분들. 맞습니다. IT 사업 분야, 주식시장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코인 시장 자체가.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주식 쪽에 연결을 시키고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입니다. 국내 코스피 지수 2600선 돌파한 2600선을 지금 얼마 만에 돌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상당히 높게 올라갔죠. 이 올라가는 부분이 뭐 전체적인 실적, 뭐 이게 상승해서 아닙니다. IT 작년부터 작년 주식 방송도 제가 많이 보거든요. 방송도 많이 봅니다. 주식 방송에서 얘기하던 주식 분석가들이 계속 얘기하던 IT 산업, IT 산업 얘기예요. IT 산업은 뭘까요? 지금 현재 2016년도, 17년도, 18년도를 이끌고 있는 IT 산업 뭐가 있을까요?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해서 만드는 이 신개념 IT 산업들. 그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발전하는 거. IBM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내 뭐 그 칩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분야의 실적들이 계속 상승하면서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하는 모습이 2600선을 돌파하는 겁니다. 저희 IMF 때 2008년도죠. 2007년도 그 다음에 96년도 그때 2000선 밑으로 떨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1800선, 1700선 이때까지 2600선이요. 2300선, 400선이 고비라는 얘기. 그 다음에 2500선은 아마 14년도 이후에 돌파하는 모습이 한두 번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 2600선을 돌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올해 주식시장에 올라가는 동시에 하락할 때 코인 시장도 더 많은 가파르게 하락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 이 흐름은 다 얽혀 있어요. 금융권이랑 금융 결제 시스템, 즉 금융 산업에 대한 발전이에요. 발전의 모습들, 미래의 지향적인 발전의 모습들인데 그런 것들이 전 세계 모든 금융 시스템, 금융 상품들, 금융 업체, 투자 업체 마찬가지 다 전부 다 연결고리 가지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그래서 이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 코인시장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합 집약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단순 논리로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많이 보죠. 오차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주식시장과 마찬가지 지금 눌림목 현상 나타나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재밌죠? 어떻게 주식시장하고 코인시장하고 같이 움직이지? 비슷한 차트가 나오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차트가 나오지? 2월달이에요. 2월달 또르륵 떨어지는 모습. 신기하다 라는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이게 투자시장은 알면 할수록 재밌어요. 세계 경제 흐름이라든지 국내 경제 흐름에 대한 흐름을 보고 안목, 견해라고 그러죠. 넓어지는 시장이에요. 금융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아,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라는 빠른 적응력이라고 그러죠. 면역력이라고도 하고 적응력이라고도 합니다. 많이 향상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많이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투자시장, 금융시장은 배우면 끝이 없어요. 계속 배우셔야 돼요.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전체적인 눌림목 이후에 다 반등하는 모습들 오후에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전체적인 계단형 하락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수상으로 봤을 때 계단형 하락의 모습이 나타날 거라 예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방송이나 아니면 찌라시방 돌고 있습니다. 하락의 모습이 나타날 거라면 제 예상에는 2편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락 지지라인에 대한 구간 형성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고요. 2월달 4월달에 대한 지지라인 구간이 하향으로 돌파했을 때 수요가 몰릴 것이냐, 아니면 더 저가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분석들을 기준으로 해서 수요의 밸런스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 지금 전체적인 저가 매수 시즌이 거의 한 700만원대 이하예요. 700만원대 이하로 보고 있는데 690만원, 80만원대 지지 형성, 즉 저가 매수세가 형성되는 구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2월, 4월 달의 지지라인 모습,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지라인 형성 구간의 모습들의 연장선상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을 받고 난 다음에 이평을 다시 타고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날 거예요. 캔들도 지금 저항대도 심하지만 오늘 아침, 어제 저녁 9시까지는 저항대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다시 22시 10시부터 전일 일요일 10시부터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 지금 현재 지지와 저항에 아주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하락 포지션으로 전환되는 모습, 그러나 다시 지지 받치는 구간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반대로 반등하는 모습 또 나타나면서 또 저항이 형성되는 모습, 계속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 구간대가 얼마인지 네이버 카페 EM팍 조회하시면 분석 자료를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래요. 또 사용하시는데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손실 보고 또 여기서 사고 또 여기서 팔고 손실 보는 그런 일들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소폭 2, 3%라도 먹고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트레이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오늘 9시인가요? 9시에 스웨덴하고 러시아 월드컵 경기가 있죠. 대한민국 하여튼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응원하는 만큼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월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코인 EM팍 코인 BJ 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또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이거를 먼저 올라오네.